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저 지금 가평에 와 있는데요, 이제 수상 레포츠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좀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쌍용차의 썸머 데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벤트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렉선 스포츠, 그 다음에 렉선 스포츠 칸의 시승을 위해서 좀 왔습니다. 지난 1월에 익스페디션 모델이 좀 출시가 됐었죠. 저는 사실 1월에 그 CS 출장을 하고 이 익스페디션 모델을 시승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한쪽에 전시된 이 익스페디션 모델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어떤 차량인지 좀 궁금했는데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름 레저 활동에 좀 맞게 좀 여러 가지 파츠들이 더해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뒤편에 좀 제트스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렉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트스키를 이렇게 싣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큰 크게 제트스키도 탑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야외 활동에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 하면은 이제 픽업 트럭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픽업 가운데 가장 좋은 이 가성비를 보이는 차량이 바로 쌍용 렉턴 스포츠 스포츠 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 익스페디션 모델은 그 픽업 트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잘 강조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옵션 사양도 충실하다 보니까 HID 헤드램프라든지 LED 안개등 이런 것들도 충실히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본닛에도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강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에 익스페디션 사양 같은 경우에 기본 적용이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렉선 차량과 큰 차이점을 찾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옵션 사양에 있어서는 거의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이 만족하면서 차량을 운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쪽에 있는 다른 차량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이쪽에 보시면 픽업 트럭에 여러 가지 좀 캠핑 장비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데크 테이블 같은 것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춰 놓는데도 안에 실내 구성이 굉장히 좀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을 실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런 것들을 밟고 이제 올라가서 쉽게 짐을 싣고 적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서는 특별히 데칼 같은 게 아까 보여드렸던 차량만큼 좀 화려하게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타신다면 딱 이 정도로 아마 옵션을 갖춰 놓고 운전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 보면 이제 익스페디션 로고도 이렇게 C필러 쪽에 이제 익스페디션 로고도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밝은 이 갈색으로 지금 시트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는 앞뒤 그리고 각도 조절 가능하고 허리 지지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것도 이제 도톰하게 나와 있고요. 쿠션감이 좋은 시트로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같은 것에서도 몸을 좀 잘 이제 감싸주듯이 좀 몸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좀 푹신한 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메뉴 버튼,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기어 노브 왼쪽에는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실 지금 시동을 켤 수 없는 차량이라 시동을 이따가 좀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좀 같이 좀 살펴보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크진 않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충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USB 포트, A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둔탁한 크기긴 하죠. 하지만 손으로 잡고서 조작하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요. 이 측면에 보니까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좀 움직일 때 좀 힘을 많이 주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이제 건들건들 좀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H, 4H, 4L로 나눠지고요. 오랜만에 보는 이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크긴 하지만 차량 실내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열었을 때 수납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선루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실내 조명 같은 경우 SOS 기능도 이쪽에 앞쪽에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있네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요, 뭐 2열 공간 자체도 뭐 크기 면에 있어서 뭐 무릎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넓다고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프레임 바디 차량이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2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국내 판매되고 있는 다른 픽업 트럭들과 좀 비교를 해봐도 2열 공간에서의 편의성은 그래도 좀 렉스턴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한국형 픽업 트럭이라는 표현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2열 공간에도 나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쿠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험로를 주행할 때도 2열에서, 사실 다른 픽업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의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나마 좀 렉스턴 스포츠 칸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앞쪽에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필러, 또 앞쪽에 조수석 앞쪽이나 뭐 운전석 앞쪽, 그리고 이 2열 시트에도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이 많이 움직일 때 몸을 좀 잘 지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한데 이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던 걸로 봤는데 그게 옵션 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확인해서 댓글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열 수가 있고요, 컵홀더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트에 좀 앉아봤는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각도가 조금 많이 서 있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이 수직으로, 벽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트 각도도 아무래도 좀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트가 비교적 좀 폭신한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다운 뭐 단촐한 구성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실제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편의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네, 이제 온로드와 오프로드 시승에 앞서서 지금 차량 준비되어 있는 곳에 좀 왔는데요, 제가 시승할 차량 9번 차량입니다. 다른 다양한 색상들의 차량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카키 색상의 익스페디션 모델도 눈에 보이고, 붉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루프 쪽이라든지 아니면 적재 화면 쪽에 뭐 옵션 사항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됐어요. 요건 제가 탈 9번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통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패들보드죠. 패들보드가 한쪽에 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렉 같은 경우, 익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장착되어 있는 것이 참 잘 어울리는 차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실내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익스페디션 모델 뭐 지난 1월에 출시가 되면서 실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개가 됐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포콘이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위쪽에는 스피커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직접 열고 팝업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포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직접 LTE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뭐 실시간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인포콘 메뉴로 가보면은 뭐 이렇게 음성 명령 같은 것들을 그대로 실행해주는 기능들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측면 오른쪽에 보면은 뭐 날씨 정보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뭐 오후 늦게는 아마 뭐 이 지역에는 비가 오는, 그리고 다른 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지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는 커넥티드로 연결된 뭐 전자기기들을 작동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뭐 지니 뮤직, 뭐 팟빵 같은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공유장치를 작동시키는 이러한 기능들도 다 인포콘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인포콘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 음성식 서비스라든지 LG U+의 통신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는 이렇게 공조 기능들도 표시가 되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계기판으로 와서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정보들의 그 표시되는 방식을 좀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한쪽으로는 좀 전통적인 형태예요.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 속도계가 표시가 되는 이 디지털 계기판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요번에 출시된 엔드리트닝 같은 경우에는 다 옵션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 디지털 화면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익스페디션이냐 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행 유명산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프로드 위한 SUV 아니더라도 뭐 이 정도의 오프로드는 뭐 애지간한 차들은 다 쉽게 오릅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더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차량들 그리고 픽업 트럭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차들을 가지고 짐도 싣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로드 야외 활동들도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픽업 트럭은 상당히 좀 좋은 선택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좀 몰아보면은 확실히 그 시승의 마지막 오프로드 시승의 마지막 코스에서 뭐 모글 코스라든지 경사로 사면들을 이제 지나가는 코스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차량들로는 그런 것은 좀 경험하기 어렵죠. 이제 픽업 트럭을 통해서 뭐 다양한 좀 더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좀 충분한 주파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수입차 중에서는 이제 뭐 지프의 차량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되겠고 뭐 국산차에서는 아무래도 픽업 트럭 유일한 거의 선택지가 거의 유일하죠. 렉선 스포츠, 뭐 스포츠칸 모델 그리고 뭐 수입 모델 엄연히 좀 구분하면 수입 모델이죠.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차량들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을 선택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뭐 업무용이나 일반 개인용으로 좀 사용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픽업도 선택하시고 또 세금이 싼 부분 아니면 픽업 트럭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조금 더 큰 차를 좀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픽업 트럭에 좀 눈길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렉턴 스포츠, 뭐 스포츠카 모델을 상당히 좀 잘 팔아왔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봐도요. 지난해 이제 상반기 실적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차량들, 쌍용차의 다른 차량들은 모두 다 판매가 하락했거든요. 거기다가 쌍용차의 뭐 캐시카우 모델이라고 좀 부를만 했던 이 렉스턴 모델 같은 경우에 판매가 제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뭐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40% 가까이 올해는 판매가 감소를 했거든요. 좋은 상품성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쟁 모델들이 워낙 출중한 이 상품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판매가 뭐 급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렉선 스포츠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쌍용차의 모든 모델들 가운데 유일하게 좀 판매 성장을 이끌었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뭐 틈새 시장 공략을 잘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동안에 뭐 조금은 뭐 고급스러운 SUV들 아니면 소형 SUV들에 좀 집중을 했던 모습에서 이제 조금 더 예전에 이제 쌍용차 하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이미지들로 좀 더 회귀한 모습, 그런 것들이 또 소비자들에게도 잘 먹혀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제 사전 계약이 시작된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좀 정통 SUV를 좀 표방하고 있는 차량인 만큼 지금 뭐 렉스턴 스포츠칸, 뭐 스포츠 모델들이 좋은 반응 얻고 있고, 여기에 토레스, 그리고 좀 판매가 좀 아직까지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뭐 코란도 이모션 같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앞으로 새로운 쌍용차를 좀 이끌어 나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익스페디션 모델을 이제 요번에 처음 이제 운전을 해 봤습니다. 지난 1월에는 좀 출장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시승행사에 참석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운전을 해보니까 픽업 트럭으로서 뭐 대단히 뭐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뭐 절대적으로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다른 경쟁 모델들만 비교해봐도 물론 이제 좋은 오프로드 성능, 픽업 트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대비 아무래도 상품성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천만원 후반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3천만원, 4천만원 초반까지 이제 가격대가 구성된 이 렉선 스포츠, 뭐 스포츠 칸, 거기에 이제 다른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대, 뭐 지프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7천만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픽업들 가운데 이제 렉턴 스포츠 칸이 가장 좀 빛나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1월에 익스페디션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나름
가장 상위 트림, 가장 고급 트림으로 좀 선보였고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일단 좀 크긴 했죠. 202마력으로 좀 출력을 올리면서 출력 부분에서 뭐 토크 부분에서 성능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아마 오너분들, 소비자분들이 직접 이제 차량을 운전해 보신다면 그렇게 뭐 출력 상승분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이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ISG가 이제 들어가면서,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연비가 향상됐고, 또 배출가스 규제에 조금 더 높아진 배출가스 규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여력을 좀 갖춘 파워트레인의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어드밴스 트림이 이제 추가가 됐죠. 어드밴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깡통 트림에서 조금 선호도가 높은 패키지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추가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익스페디션, 지금 이제 시승하고 있는 익스페디션이 나오고 나서는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높은 사양에, 높은 옵션에 이런 편의 기능을 모두 갖춘 픽업 트럭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와 뭐 익스페디션 이런 것들이 좀 트림이 많았다고 하고, 프레스티지는 그 위에 뭐 노블레스가 있긴 하지만 가격 대비 구성 면에서는 프레스티지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옵션들을 갖춘 어드밴스들을 이제 어드밴스 트림을 추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렴한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렉스턴 스포츠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어필하는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의 뭐 프레스티지 정도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그 사양 구성 자체가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뭐 차량 외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밋밋한 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아쉬움을 또 덜기 위해서 퍼퓰러 패키지가 또 추가가 된 거고요.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트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의 가격을 좀 인하해서 좀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이제 다른 옵션, 추가 옵션들, 선호하는 옵션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 효과를 보는 이러한 구성으로 좀 바뀐 부분,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좀 다른 트림 그리고 가격 구성, 패키지 구성을 통해서 좀 돌아온 부분입니다. 뭐 라인업 자체를 뭐 확대를 한다거나 뭐 새로운 모델을 좀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장 기존에 좀 인기 있던 차량들의 옵션 구성을 달리해서 상품성을 개선한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주행성, 오프로드 주행성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차량이었고, 온로드 주행 역시 지금 사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BF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전용 얼터네이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을 아마 시승을 하셨던 분들은 온로드에서 성능에서도 좀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픽업 트럭의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워낙 차량이 좀 기본적으로 202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픽업 트럭처럼 차량의 큰 차 치고도 뭐 2톤이 살짝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낮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막상 이제 온로드에서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차량이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픽업 트럭으로서 좀 바라본다면 그렇게 준수한 전반적인 성능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비중은 작지만 소비자들에게 이제는 좀 픽업 트럭도 하나의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상황이 좀 좋아져서 뭐 굳이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을 시승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프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무리가 없는 이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돼서 뭐 다양한 차량들을 더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 기회도 많아지고, 뭐 소비자분들도 더 많이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좀 가볍게 그냥 차량들 둘러보는 시간 정도로 좀 저도 좀 재미있게 좀 운전을 즐기는 수준으로 좀 시승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좀 기회가 된다면 익스페디션 모델이라든지 또 추후에 출시될, 또 7월 초에는 출시된다고 하네요. 그 토레스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때 뭐 쌍용차 다른 모델들도 같이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토레스도 좀 상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